일단 이 얘기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후 첫 조사가 어제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모든 혐의를 좀 부인한 것으로 지금 언론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네.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모두가 예상했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좀 아쉬웠던 부분이, 예. 그 이후에 박지만 회장이나 서양희 변호사 등 면회가 있으면서, 예. 결국 변호인 교체나 어떤 태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언론들의 보도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금은 반성하는 태도로 형량 조절에 나설 수도 있다. 이런 기대들도 일부 있었는데요. 예. 여전히 박 대통령의 망상은 좀 달라지지 않은 것 같고요. 검찰 입장에서는 출장 조사까지 벌였는데, 예. 소득 없이 뻔한 말만 오가는 지루한 하루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구속 전과 후가 아무래도 네네. 사람의 심리가 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을 했는데, 보통의 사람이라면 좀 아마 그렇게 변할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가능성은 한창민 대변인은 별로 이제 없다고 지금까지 상황만 봤을 때는 그렇다고 보시는 거군요. 쉽게 바뀌는 게 사람이 아니고 쉽게 바뀌는 게 또 사람이기도 한데, 예.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의지가 일반인의 생각의 범주를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여전히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자신의 의지를 계속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요. 네네. 지금 박 전 대통령이 지금 수감돼 있는 서울 구치소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너무 지금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특혜를 주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맞습니다. 이 특혜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경식 그 서울구치소장이 매일매일 무슨 문안 인사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대통령 면담을 하는 이런 상황이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는데, 특히나 일요일까지도 구치소장이 면담을 했다는 것은 일 중독자가 아니라면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면담을 왜 했다고 보십니까? 저도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게 전직 대통령에 대한 그 구치소장 개인의 어떤 호감이나 아니면 존경의 표시로서 살피려고 했는지 아니면은 다른 이유로 했는지는 저희들이 알기 어려울 정도로 당연히 국민들이 볼 때는 왜 이럴까 이런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관련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면은요. 검찰이 방문 조사를 지금 하기로 결정을 하고 어제 방문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이 방문 조사보다는 검찰로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박 전 대통령의 심경 변화라든가 이런 거를 더 불러오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지적도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로 지금까지의 태도, 모든 것을 부인하고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심경 변화를 위해서는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이 원하는 수준의 어떠한 배려나 예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다른 상황들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겠죠. 사람이라는 게 환경 변화가 많이 있을 경우에 생각의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다른 어떤 피의자와 똑같이 동등하게 그렇게 대우를 하는 것이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의 현실인식을 빠르게 높일 수 있다. 저도 이런 견해에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근데 너무 그런 장면이 언론에 노출되고 이러면은 또 지지자 결집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어서 아마 그런 점을 좀 많이 감안을 한 것 같거든요. 근데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지지자들의 변함없는 충성도는 계속 이어질 것이고요. 오히려 그런 상황이 반복된다 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달라지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여전히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는 변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누누이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내면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다른 방식의 고려들이 이어지는 게 조금이라도
반성하고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예.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요즘 정의당이요. 네네. KBS하고 굉장히 좀 불편한 관계를 하고 있던데. 네네.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지금?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말씀드리자면, 예. 선관위에서 하는 방송, 후보자 토론이 있습니다. 대선 후보들 얘기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대선 주자들에 대한, 후보자 토론이 있는데, 거기에 예. 대한 후보들에 대한 방송에 출연하는 그 기준이 예. 있는데, KBS가 그 선거방송 토론 이외에 자체 편성해서 하는 토론에서, 예. 오히려 선관위의 기준보다 훨씬 높은 기준으로서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를 배제하는 아하. 이런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영방송으로서 예. 공공성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더욱더 낮은 기준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진입장벽을 만들어서 배제 논리를 강화한 것은 예. 매우 부당하다. 그리고 원칙에도 맞지 않다. 예. 이렇게 판단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KBS 기준이 어느 정도길래 그런 걸까요? 좀 말도 안 되는 기준인데요. 예. 지금 원내 의석 10석 이상. 예. 그리고 이 대선 이전에 예. 지방 전국적인 선거에서 10% 득표 이상 정당. 예. 그리고 최근 3개월 동안 예. 지지율이 10% 이상. 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선관위 기준은 그것이 아니고요. 예. 5석 이상. 그다음에 지난 선거에서 예. 3% 이상의 정당. 아하. 예. 이런 기준으로서 오히려 낮게 책정돼 있습니다. 선관위 기준보다 KBS 기준이 훨씬 높은 거죠. 훨씬 높은데. 네네. 다른 방송사보다도 KBS가 높은 편인가요? 예, 다른 방송사들도 예전에 기준들이 모호했기 때문에 예. 좀 문제들이 있었는데 예. 그나마 KBS 이외의 다른 공중파들은 지금은 선관위 기준에 준해서 그렇게 자체 편성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KBS는 그 기준 때문에 자체적인 네네. 그런 기준 때문에 정의당 이 심상정 후보를 초청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인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 상황을 파악하고 예. 문제 제기를 하니까 예. 해명이 왔는데요. 예. 다른 기준에 문제가 없다. 자기들의 내부 선거방송 준칙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예. 다른 당들이 나머지 4개 정당 후보자들이 동의한다면 껴줄 수도 있다. 이 무슨 좀 말도 안 되는 이런 해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 그 4개 정당의 후보들이 후보 가운데 네네. 만약에 한 군데에서만 한 후보도 동의를 안 하면 네. 심상정 후보는 KBS 이 후보 토론회에 참석할 수가 없는 겁니까? 지금의 상황에서 KBS가 자기들의 방침을 고집한다면 예. 그런 방식으로 변명을 하면서 피해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 자체가 문제가 있죠. 공영방송으로 정확한 원칙을 가지고 예. 자신들의 문제를 개선해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줘야 되는 게 맞는데 예. 오히려 자기들이 다른 기준으로 먼저 판을 벌여놓고 예. 뭐 다른 문제 제기가 있을 때 다른 당 후보들이 동의한다면은 우리도 그거 억지 친환경으로 받아줄 수 있다. 이런 어떤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들이대고 있고요. 아. 심지어는 이거 너무 차별적인 거 아니냐. 예. 그러면서 이건 잘못된 거다. 이런 강하게 저희들이 반발하면서 예. 국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겨우 한다는 이야기가 예. 이것은 차별적인 게 아니라 선관위 방송 토론이 있기 때문에 차별화된 토론을 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정말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하. 차별과 차별화에 어떤 그런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좀 어이가 없는 이야기가 관계자 이야기가 나와서 더 황당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질문을 네네. 하나 드리면 이제 KBS 입장에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네. KBS는 나름 그 준칙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 준칙을 바탕으로 이제 그렇게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얘기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 준칙을 특히 이제 공영방송 KBS가 그 준칙의 그 기준 자체를 네. 조금 소수 정당이라든가 진보 정당이라든가 이런 정당도 참여할 수 있도록 낮추는 것을 정의당이 좀 요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그 부분도 당연히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예. 이 기준 자체가 2007년 기준이고 예. 시대와 지금의 정치 상황이 많이 변했고 예. 오히려 다양한 어떤 국민들의 목소리, 대변하는 정당들의 목소리가 예. 대선 과정에서 받아들여져야 되는 게 오히려 공영방송의 의무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 기준을 변명 삼지 말고 잘못된 기준을 현실에 맞게 바꿔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KBS가 지금은 바꿀 여지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답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답답합니다. 그 만약에 KBS가 그 기준을 뭐 수정을 한다든가, 네네. 아니면 그 다른 내당 후보들이 동의하지 않았다. 네. 그래서 심상정 후보를 초청할 수 없다. 만약에 이제 이렇게 입장을 정하게 되면, 네. 그때 정의당은 어떤 대응을 하실 건가요? 지금 상황에서는 우선 국민들한테 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알리면서 KBS가 제정신 차렸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SNS나 아고라 청원이나 다양한 방식으로 알려내고 있고요. 최악의 경우 정말로 이 방침을 그대로 고수한다고 하면은 법적인 검토를 통해서 가처분 신청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하. 상당히 이 부분을 굉장히 정의당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네요. 네. 원래 가장 공정해야 될 선거에서 가장 불공정한 공중파의 행동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고쳐나가는 것이 저희 당의 또 의무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왕에 대선 후보 토론 얘기를 했으니까요. 네네. 진보 정당의 정책이라든가 후보와 관련한 이런 언론의 보도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는 좀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십니까? 정말 답답한 상황이죠. 정치 보도 자체의 문제도 많이 있지만 특히나 진보 정당이나 아니면 소수 정당이 국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소통 창구가 아예 공중파에서 보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막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어제 이야기도 아니고 오래된 문제인데요. 점점 그런 부분들이 더 열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더 닫히는 상황으로 역으로 가는 것 같아서 이번 대선에서도 국민들이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조금 더 방송과 그다음에 언론이 선거 과정에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문제 제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어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이제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됐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제 사실상 대선 레이스가 이제 본격화됐는데 시작된 거죠. 근데 지금 뭐 후보 단일화 그리고 뭐 양자구도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이 부분이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언론의 문제점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인데요. 결국은 보수 후보 단일화니 무난 양자구도 전략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성 기사를 남발하는 것은 이것은 언론의 프레임 전략, 오래된 전통적인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1월 달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띄웠다가 낙마하고 그 이후에 오히려 안철수 후보 이전에 안희정 지사한테 살짝 기대를 하면서 분위기 띄우고 그것이 다시 무산되자 밟고 잃은 보수표를 다른 방식으로 모아서 결국은 새로운 정권 교체가 자신들한테 부담이 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언론이라는 공기를 통해서 프레임 전략을 짜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매우 이것은 언론으로서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좀 부끄러운 일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자 구도라든가 후보 단일화 이 프레임이 적용이 되면 아무래도 정의당은 언론으로부터 소외가 될 가능성이 자연스럽게 저희 정의당의 정책이나 정의당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꿈꿨던 사람들의 목소리는 언론에서 더욱더 많이 사라지겠죠.
알겠습니다. 정의당과 관련한 이런 기사를 사실 저도 이게 신문이나 이런 걸 보면서도요. 네네. 정말로 찾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좀 이게 대한민국 현실에서는 뭐 당의 입장을 떠나서 예. 정말 다양한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는 그런 예. 대선 과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좀 우울한 현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이었습니다. 일단 이 얘기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후 첫 조사가 어제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모든 혐의를 좀 부인한 것으로 지금 언론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네.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모두가 예상했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좀 아쉬웠던 부분이, 예. 그 이후에 박지만 회장이나 서양희 변호사 등 면회가 있으면서, 예. 결국 변호인 교체나 어떤 태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언론들의 보도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금은 반성하는 태도로 형량 조절에 나설 수도 있다. 이런 기대들도 일부 있었는데요. 예. 여전히 박 대통령의 망상은 좀 달라지지 않은 것 같고요. 검찰 입장에서는 출장 조사까지 벌였는데, 예. 소득 없이 뻔한 말만 오가는 지루한 하루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구속 전과 후가 아무래도 네네. 사람의 심리가 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을 했는데, 보통의 사람이라면 좀 아마 그렇게 변할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가능성은 한창민 대변인은 별로 이제 없다고 지금까지 상황만 봤을 때는 그렇다고 보시는 거군요. 쉽게 바뀌는 게 사람이 아니고 쉽게 바뀌는 게 또 사람이기도 한데, 예.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의지가 일반인의 생각의 범주를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여전히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자신의 의지를 계속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요. 네네. 지금 박 전 대통령이 지금 수감돼 있는 서울 구치소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너무 지금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특혜를 주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맞습니다. 이 특혜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경식 그 서울구치소장이 매일매일 무슨 문안 인사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대통령 면담을 하는 이런 상황이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는데 특히나 일요일까지도 구치소장이 면담을 했다는 것은 일 중독자가 아니라면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면담을 하겠죠. 사람이라는 게 환경 변화가 많이 있을 경우에 생각의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다른 어떤 피의자와 똑같이 동등하게 그렇게 대우를 하는 것이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의 현실인식을 빠르게 높일 수 있다. 저도 이런 견해에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근데 너무 그런 장면이 언론에 노출되고 이러면은 또 지지자 결집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어서 아마 그런 점을 좀 많이 감안을 한 것 같거든요. 근데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지지자들의 변함없는 충성도는 계속 이어질 것이고요. 오히려 그런 상황이 반복된다 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달라지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여전히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생각에 머물러 있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는 변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누누이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내면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다른 방식의 고려들이 이어지는 게 조금이라도 반성하고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정의당을 왜 했다고 보십니까? 저도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게 전직 대통령에 대한 그 구치소장 개인의 어떤 호감이나 아니면 존경의 표시로서 살피려고 했는지 아니면은 다른 이유로 했는지는 저희들이 알기 어려울 정도로 당연히 국민들이 볼 때는 왜 이럴까 이런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관련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면은요. 검찰이 네네. 방문 조사를 지금 하기로 결정을 하고 어제 방문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이 방문 조사보다는 네. 검찰로 불러가지고 네네.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박 전 대통령의 심경 변화라든가 이런 거를 더 불러오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지적도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로 지금까지의 태도, 예. 모든 것을 부인하고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심경 변화를 위해서는 예.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이 원하는 수준의 어떠한 배려나 예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다른 상황들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해요. 네네. KBS하고 굉장히 좀 불편한 관계를 하고 있던데. 네네.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지금?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말씀드리자면, 예. 선관위에서 하는 방송 후보자 토론이 있습니다. 대선 후보들 얘기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대선 주자들에 대한 후보자 토론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후보들에 대한 방송에 출연하는 그 기준이 있는데 KBS가 그 선거방송 토론 이외에 자체 편성해서 하는 토론에서 오히려 선관위의 기준보다 훨씬 높은 기준으로서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를 배제하는 이런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영방송으로서 공공성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더욱더 낮은 기준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진입장벽을 만들어서 배제 논리를 강화한 것은 매우 부당하다. 그리고 원칙에도 맞지 않다. 이렇게 판단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KBS 기준이 어느 정도길래 그런 걸까요?